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직육면체의 부피 구해보자 했어요. 네, 직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맨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박스에 부피가 얼만큼 되는지.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안을 꽉 채운 거예요. 이 상자 안을 꽉 채웠을 때의 이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요, 이 가로, 가로 길이만큼, 가로 길이만큼, 이게 몇 센티미터가 쌓였을 때에 이 안을 채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에다가 이만한 길이를 몇 번을 반복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의 넓이, 이 경계선 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크기를. 그래서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이 밑면이 되는 거죠. 밑면도 이 그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큼, 예. 이 그 크기만큼 높이를 얼마큼 쌓았느냐. 그러면은 공간의 이 안쪽, 이 상자 안쪽에 있는 부피가 나오겠죠. 예, 11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이 면이 5cm만큼 쌓였다 하는 그 의미가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7 곱하기 5c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77 곱하기 5니까 7호는 35, 3 올라가고 7호 35, 38이죠. 385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요. 여기까지가 제곱 센티미터죠. 그죠? 제곱 센티미터에다가 다시 센티미터를 곱했으니까 센티미터를 몇 번 곱했어요? 예, 길이를 3번 곱한 거죠. 그래서 센티미터 위에 이렇게 3이라는 수를 적습니다. 길이를 3번 곱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세제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센티미터 그대로 붙이면 되고요. 뭐 미터를 3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제곱 미터가 되겠죠. 킬로미터를 3번 곱하면 세제곱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정육면체의 부피 한번 구해볼까요? 정육면체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직육면체의 그 하나의 종류거든요. 근데 직육면체 중에서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거. 그러니까 정사각형 6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부피를 구하는 방법 역시 같죠. 밑면 8 곱하기 8에다가 그 밑면이 8cm만큼 쌓였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그 부피의 크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8cm 곱하기 8cm 곱하기 8cm 하면은 88은 64 곱하기 8, 84 32, 3 올라가고요. 86은 48이니까 51이죠. 512, 마찬가지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6번 쌓기나무의 개수는 몇 개인가 했으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쌓기나무는 이 직육면체나 그 정육면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모양이 가로가 4개고 세로가 3개 그리고 높이는 5개니까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밑면을 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몇 층까지 쌓았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5, 4, 20 하고 곱하기 3을 하니까 60개라고 셀 수 있었습니다. 7번 한 개의 쌓기나무의 모서리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예요. 그랬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쌓기나무의 부피가 얼마가 나오느냐. 우리가 개수는 60개라고 셌는데 부피를 재보라는 거예요. 뭘 줬냐면 이 한 개의 그 모서리 길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요 하나가, 싹기나무 하나가. 근데 이 모서리가 하나의 모서리 길이가 1cm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싹기나무 한 개의 부피를 구할 수 있나요? 예,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서리 길이가 다 같다고 했으니까 가로도 세로도 다 1cm, 높이도 1cm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한 개가 어떻게 돼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라는 얘기죠. 예, 그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이고, 자, 센티미터를 3번 곱하면 뭐라고 했어요? 세제곱 센티미터였죠. 예. 그러면 1 세제곱 센티미터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0개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전체 그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60개가 있는데 뭐가 60개가 있어요? 1 세제곱 센티미터가 6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는 수끼리 이렇게 곱해주니까 60이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자, 이걸 한꺼번에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 하나, 요 싹기나무 모서리 하나가 1cm니까 4개 있으면 4cm죠. 예, 3개 있으면 3cm고 5개 있으면 5cm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 세로 높이를 그냥 이렇게 구한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그런데 이 단위를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수는 수끼리 곱해서 60이고 센티미터는 3번 곱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한 겁니다. 우리 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길이도 이렇게 요만한 게 만약에 13cm면 예, 이거를 자를 재서 13cm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1cm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예, 13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3cm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1cm는 우리가 단위 길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단위 길이 1과 관련된 거, 어떤 기본이 되는 거, 측정할 때 기본이 되는 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cm를 우리는 그 단위 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 세제곱 센티미터 같은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단위 부피라고 얘기하겠죠. 예, 기본이 되는 거. 그것이 몇 개 있느냐? 60개 있어. 그래서 60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싹기나무의 개수는 싹기나무로 쌓은 모양의 건널비와 부피 중 어느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싹기나무 개수가 우리 앞에서 구한 게 60개였죠. 예, 이것은 건널비 구하는 거랑 같아요? 아니면은 부피 구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 개수 셀 때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했었죠. 그죠? 예,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개수는 부피랑 관련이 있죠. 예, 부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싹기나무 한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예, 싹기나무 개수가 많을수록 싹기나무로 쌓아 만든 입체도형의 부피는 커지겠죠. 예, 그 개수가 많을수록 그 부피도 커지겠죠. 그죠? 꼭 이렇게 직육면체, 이거는 이제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이렇게 곱하면 됐는데, 싹기나무라는 거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우리 레고처럼, 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쌓고, 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딱 이렇게 직육면체, 뭐 정육면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뭐 그런 것도 있죠. 각기둥이나 우리 배웠던 거는 또 뭐 있죠. 각불이나 이렇게 어떤 일정하게 조건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이제 막 쌓아도 레고 모양으로 내가 쌓고 싶은 대로 막 쌓잖아요. 예, 그런 건 그냥 다 입체 도형인 거예요.
예, 부피가 있는 거죠. 공간상이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이때 쌓기나무 한 개의 부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단위 부피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부피. 예, 그러니까 이 앞에 직육면체 모양의 이 쌓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직육면체 모양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단위 부피 한 개가 1세제곱 센티미터니까 쌓기나무 60개면은 60세제곱 센티미터라고 그 부피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처럼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쌓았어도 그 쌓기나무 개수를 세서 1세제곱 센티미터를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요 1세제곱 센티미터를 우리는 단위 부피라고 얘기를 한다. 자, 정육면체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정육면체도 직육면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돼요. 자, 쉬운 거 나왔나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그러면은, 예, 1세제곱 미터죠. 예, 미터를 3번 곱했잖아요. 미터. 그러니까 단위는 1세제곱 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를 3번 곱했다는 뜻인데, 길이를 3번 곱하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입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미터는 길이의 단위가 나오고, 길이의 단위를 이렇게 3번 세제곱했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이거는 부피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 거는 지금 같죠? 왜 같아요? 1m가 100cm잖아요. 아주 동일한 부피를 갖고 동일한 크기예요. 100cm, 100cm, 100cm. 그러면 센티미터가 3번 곱해지겠죠. 예, 센티미터가 3번 곱해져요. 3번 곱해지는데, 예, 앞에 있는 수는 수대로 곱해야겠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뭐예요? 예, 0이 몇 개? 6개. 예. 그 4자리씩 끊어야 되니까 100만이죠, 100만. 100만인데, 길이로 측정했잖아요, 길이로. 길이를 몇 번 곱해서 부피를 측정했어요? 3번 곱해서. 그래서, 1세제곱 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겁니다.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예.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이렇게 미터와 센티미터의 차이는 앞에 측정한 수가 1과 100의 차이였다면 그 넓이는 어떨까요? 넓이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1제곱미터는 1만이잖아요. 10,000제곱 센티미터겠죠. 예, 100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근데 그 부피는요?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세제곱미터는 0이 6개 붙겠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서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미터는 같은 1미터에 대한 거지만, 넓이일 때는, 만 단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피일 때는 0이 2개가 더 붙으니까 100만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렇게 앞에 붙는 수가 변한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자, 다음은, 예, 이렇게 이 세제곱미터나 세제곱 센티미터나 이런 게 다 부피의 단위잖아요. 예,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